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월간 잡지 활천이 창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이를 기념해 감사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직 영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이 3년 만에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재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목회자의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박스오피스 4주 연속 10위권 내에 올랐던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설립 70주년을 맞아 후원자와 수혜자 2,500명을 초대해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살아있는 셈이란 뜻의 활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월간지입니다. 1922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기관지로 창간해 올해 100주년을 맞았는데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한국 근현대사를 겪어온 활천 창간 100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발행하는 월간지 활천이 창간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활천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개신교 잡지로 1922년 처음 발행됐습니다. 활천은 교회 소식뿐 아니라 목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기성 활천사는 지난 3일 교단사나 목회자와 성도 300여 명을 초대해 창간 100주년 기념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활천 발행인 김주원 기성총회장은 오늘의 기념 예배가 지나온 100년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의 100년을 그리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헤치고 나오기까지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활천은 제목 그대로 살아있는 셈, 솟아나는 셈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또 다른 100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어지길. 활천은 1900년대 초 조선의 기독교가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조선인 교역자가 자발적으로 창간해 의미가 더 큽니다. 당시는 대부분의 선교 비용을 해외 선교사에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잡지는 일제강점기였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쟁과 일본을 찬양하는 기사를 거부해 6개월 동안 정간 처분이 내려졌고 1941년 12월에는 폐간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46년 활천 복간호에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이 정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연설을 유일하게 담아 한국 정치와 기독교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교단 분열로 아픔을 겪은 활천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모두에서 발행하다 현재는 기성 측에서만 발행되고 있습니다.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온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은 교단의 정체성과 한국교회 복음주의 신학의 맥을 이어온 활천지가 복음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 속 다시 한번 정통성을 지켜 이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활천사는 경영난과 재정적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난 100년을 돌아볼 때 모두 하나님 은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활천의 100년은 참 행복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 또 힘든 위기의 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활천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어질 것이고 활천사는 활천 100년사 발간과 기념 영상 제작, 수기 공모 등을 진행해 100주년 행사를 별도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 WCPM이 2022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전문인 선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명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습니다. WCPM 박형렬 대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수상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의 모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즈니스 S미션 BAM은 선교 사역에서 재정적 독립을 위한 자비량 선교를 뜻합니다. 특히 1974년 시작된 로잔운동에선 평신도가 수행하는 비즈니스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 WCPM은 전문 CEO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모범이 되는 이들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전문인 선교 대상 시상식에선 크리스천 정경인, 의료인, 교육인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발굴해 시상합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시상식은 지난 5일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5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배지를 함께 수여했습니다. 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전문인 선교를 감당하며 생각했던 비즈니스 선교의 중요성을 소감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감동을 줘야 돼요. 저 사람이 지나간 데를 보니까 달라. 더 편하고 성령을 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WCPM 박형렬 대표는 사도 바울의 자비량 선교를 인용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속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며 생업을 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전문 직업을 갖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 다 임재하신다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러 가는 데에 이날 시상식에는 교계 인사들과 학계 신앙인들이 함께 참여하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기총 증경대표 회장 지덕 목사는 전문인 선교 영역이 확장돼 북한 땅까지 사역이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CPM은 시상식 이후 수상자들의 글을 모아 전문인 선교 그랑프리를 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기를 지나 3년여 만에 이스라엘 관광청 교회 지도자 성지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세미나는 성지 순례를 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 못하는 전국의 중소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열렸는데요. 이스라엘 관광청이 다시 이 성지 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보도에 장현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이 제18차 교회 지도자 성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19년 4월 열린 17차 세미나 이후 만 3년여 만에 열린 겁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관광청 서울사무소 조윤아 소장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전국의 중소교회들을 하루라도 빨리 돕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전담 여행사가 교회 내에 대부분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있는 중소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성지 순례에 대한 그런 정보라던가 또 그 전담 여행사들을 좀 만나시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이날 세미나엔 2020년 부임한 이스라엘 아키바토르 주한대사가 영상을 통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성서고고학연구소 강후구 소장이 고고학으로 만나보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라는 제목으로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 소장은 강의에서 성지순례는 매년 가보는 게 좋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성지순례를 가지 않으면 고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목회자로서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발굴합니다. 400여 가지의 유적지가 계속 발굴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번 했지만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롭게 되니까 새로운 사실을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원총회 이강익 진경총회장도 강 소장의 의견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세 차례의 성지순례 경험이 있는 이 총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 방문해 성경 속 실제 유적을 피부로 느끼고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녀오고 보니까 안 볼 때와 설교할 때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직접 보고 오니까 거짓말 설교가 안 되고 확실한 것을 전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 소장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고 싶지만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목회자들이 이번 세미나를 듣고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 장소 로비에서는 성지순례 여행사들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성지순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경험 기대를 높이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가 창사 25주년을 기념해 국내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6일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상영회에는 목회자와 성도 등 2천여 명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이 창사 25주년을 기념으로 국내에 독점 제공하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의 상영회가 6일 파주 한소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대신해 진행된 이날 영화 상영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기적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한 소녀가 신앙의 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박스오피스에서 4주 연속 탑10에 오르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영화 시작 전 한소망교회 류영모 위임 목사는 영화를 통해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적을 믿는 소녀, 정말 구성 탄탄합니다. 내용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1000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성도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웠고 즐거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죽은 새를 보고 기도를 엄청 두 무릎을 꿇고 열심히 할 때가 제일 기억에 남은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림으로 그렸던 친구랑 진짜로 만나게 됐습니다. 원래도 하나님을 더 따르고 믿어 했지만 이번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를 알았어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고 하나님을 더 믿고 살 거예요. 저 소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영화 상영 이후 류영모 목사의 인도 아래 아픈 성도들을 위한 치유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류 목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 성도들도 아픈 성도들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중보했습니다. 온 세상의 의사들이 다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시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 호숫가입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붙들고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 교우들을 치료하는 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티비는 창사 25주년을 기념해 기적을 믿는 소녀를 한국교회에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 전 우선 상영을 희망하는 교회는 구티비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현미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설립 70주년을 맞아 컴패션 후원자와 수혜자 2,500여 명을 초대해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7년간 아동 후원을 이어온 배우 차인표 씨는 빈민굴에 앉아 사랑받지 못하던 힘없는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후원자를 찾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며 후원자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한 사람이 한국 어린이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컴패션이 이제 전 세계 가난한 어린 영혼을 살리고 있다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는 후원자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컴패션은 1952년 6.25 전쟁 당시 전쟁 고아를 도우려 했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에 의해 설립돼 41년간 10만 명이 넘는 한국 어린이를 자립 가능한 성인으로 길러냈습니다. 이후 2003년 한국은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도움을 주는 후원국으로 전환해 현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4만여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7일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에서 김준곤 목사 선양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고 김준곤 목사는 1958년 한국대학생선교회를 설립해 학원복음화, 민족복음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은성 안양대 교수는 김준곤 목사가 성시화 운동을 통해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들의 삶뿐 아니라 도시의 생활들까지 바꾸려는 것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학술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진행한 김철영 목사는 앞으로 김준곤 평전 출판, 김준곤 학술 연구도서 출판 등과 함께 김준곤 브랜드를 활용한 신안군 기독교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급박한 구조 상황을 보여주는 소방 무전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8일 공개한 서울종합방재센터 녹취록에 따르면 소방은 사고 당시 끊임없이 무전을 통해 추가 소방력과 경찰 출동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10시 15분 이후 무전에서 경찰에 대한 요청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된 시각은 10시 18분이며 이후 소방은 경찰에 계속해서 신고 내용 등을 공유하고 추가 인력 동원과 교통 통제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포함해 용산구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등 4개 기관 55곳에 수사인력 84명을 보내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윤익은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연 3.75%까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오후 2022년 금융 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국내 기준금리는 대외 여건과 국내 물가 대응 필요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에 연 3.7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선 올해 5.2%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후 내년에 3.5%로 다시 낮아질 것이라고 연구원은 관측했습니다. 주택청약 저축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에서 1.3%로 각각 인상됩니다. 인상된 금리는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각각 이번 달과 내달 중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30년 뒤 북극해에 선 여름철에 얼음을 볼 수 없을 것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지구빙하권 기후이니셔티브는 지난 7일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빙하권 상태 2022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 빙권이 빠른 속도로 녹는다며 2050년까지 매년 여름 북극해를 떠다니던 해빙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 안보 관련 고위 당직자가 잇따라 비밀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몇 달 동안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보좌관 등 러시아 수뇌부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해당 대화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양국이 무기를 거래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8일 담화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미국이 계속해서 근거 없는 무기 거래설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시각을 흐려놓기 위한 적대적 기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주북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았다는 미국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부가 3년 만에 양국 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NHK 등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18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대면 회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담이 성사될 경우 대만 관련 문제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등을 둘러싼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에서 11도, 최고기온은 15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광주와 부산 21도, 제주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8일 신규 확진자 수가 9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시기를 앞당기려면 느슨해진 방역 관리의 고삐를 다시 조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